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트럼프가 멕시코에게 제3차 세계대전을 경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율구독료로 운영됩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이든 재임 기간에 미국은 두 차례 전쟁의 최전선에 있었고 두 전쟁 모두 그의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서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 직에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이번 주 초 트럼프는 멕시코에게 만약 세계가 제3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간다면 멕시코라는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는 멕시코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인들에게 멕시코의 하마스 테러리스트가 집결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유니비지온 노티시아스 프로그램의 진행자 엔리케 아체바드와 인터뷰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멕시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핵무기의 위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멕시코가 우리를 때리면 당신도 전멸하게 된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트럼프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의 약점이 계속해서 적들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도록 허용한다면 미국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암울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그러한 전쟁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무기의 비약적인 발전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양차 세계대전을 되돌아보면 새로운 전쟁은 과거의 전쟁에서 사용한 무기를 압도하는 전혀 새롭고 더욱더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합니다. 트럼프는 그것이 군용 탱크가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이 아닐 것이라면서 그것은 이 세계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무기를 이용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누구보다 기후변화를 추진하는 데 재빠르지만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진짜 위협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핵온난화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새롭게 개량되고 위력을 크게 높인 핵무기가 잠재적인 제3차 세계대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핵무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수석 협상가로 있다는 사실은 매우 무서운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위의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제3차 세계대전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트럼프는 노스캐롤라이나 집회에서 바이든의 많은 실패를 강조했습니다. 세상의 이목과 미국의 전력이 중동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멕시코에게 핵무기를 사용하는 제3차 세계대전을 경고한 것은 결코 뜬금없는 일이 아닙니다. 멕시코에 집결하고 있는 하마스 테러리스트가 미국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멕시코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그들의 전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중동에 전력 투구하고도 패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멕시코에서 하마스가 미국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핵무기 말고는 없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마스 외에도 수많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가 적대적인 가자지구 깊숙이 침투하면서 하마스뿐만이 아니라 충돌을 준비하는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념, 영향력, 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력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저항운동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려는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행 중인 분쟁 중에 협력하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함께 일하는 전사들의 영상을 공유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팔레스타인 세력은 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 방식이 다양하지만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알-아크사 홍수전 분쟁에 참여하여 IDF 이란 방위군의 철검 작전에 맞서 하마스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하드는 가자 지구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세력으로 인정됩니다. 이들은 하마스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주로 군사수단에 초점을 맞춰 이슬람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PFLP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름을 따르고 계급 없는 세속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 아부 알리 무스타파 여단은 이스라엘 장관 암살과 자살폭탄 테러 등 다양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전선 DFLP는 1969년 PFLP에서 탈퇴해서 아랍인과 유대인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세속적인 팔레스타인 국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DFLP와 그 무장부대 국민저항여단은 현재 이 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력 팔레스타인 무자히드 운동은 미국의 대테러 활동에 최근 추가된 세력 중 하나입니다. 이 그룹은 알-악사 홍수에 참여했고 IDF 이스라엘 방위군에 대한 공격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에 결성된 독립단체 팔레스타인 무자헤딘 운동은 이슬람주의 성향이 강하고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룹의 무자헤딘 여단은 현재 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분열되어 있으나 이스라엘군에 함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그들의 전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있습니다. 브라이티언.com의 진행자 마이크 애담스와 대담에서 러시아의 한 해군 전문가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이 지원하는 하마스에 대해 대비한 그들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바쿠 국립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까지 소련 해안경비대 장교로 근무한 안드레이 마르티아노프는 미국이 그 모든 거창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완전히 무능하고 문맹이다라고 마이크 애덤스에게 말했고, 그리고 특히 그들이 어떻게 잘못 계산했는지를 보면 자칭 전문가들의 조합이지만 대부분 실제 지정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내 말은 특히 미국 대학에서 정치학 학위를 취득했다면 주로 미국 예외주의의 어둠과 망상 속에 있게 될 것이라면서 나토는 기본적으로 미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미국이 전략뿐만이 아니라 작전 계획에도 실패한다. 다영역 전쟁에 관한 기술과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헐리우드를 믿는다면서 톰 크루즈의 영화 탑건을 인용했고 미국 군대 소위 전문가 장군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마르티아노프는 자신이 예측한 것을 싫어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2021년 다가오는 미국 붕괴의 지표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미국이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국가로서 붕괴할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1992년에 머물러 있고 러시아와 이란의 재래식 군사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재래식 전력으로 러시아와 이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재래식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중동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배를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멕시코에 집결하고 있는 하마스 테러 분자들이 미 본토에서 엄청난 규모의 테러를 자행할 것이고 이들을 물리칠 재래식 전력이 부족한 미국은 하마스가 집결한 멕시코에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는 예측한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이 제3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김정은이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핵단추를 누르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